949년 고려의 제3대 왕 정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려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왕권은 약했다. 호족들은 여전히 강했고 고려의 왕은 그들에게 휘둘리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새로운 왕이 왕좌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광종, 왕수. 그는 형들과는 달랐다. 나는 단순한 왕이 아니다. 나는 고려의 황제가 될 것이다. 광종은 고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의 왕들이 하지 못한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결단은 피로 가득 찬 것이었다. 광종은 즉위하자마자 고려를 흔드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숙청을 시작했다. 그는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의 가장 큰 문제, 호족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했다. 고려는 더 이상 호족들의 나라가 아니다. 왕이 곧 법이며 왕이 곧 나라다. 광종은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시행했다.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노비를 늘려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고 그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법이었다. 호족들은 반발했다. 그러나 광종은 가차없었다. 그는 반발하는 자들을 제거했다. 왕에게 대드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는다. 숙청은 가속화되었다. 그는 태조 시절부터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신하들조차도 차례로 제거했다. 광종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했다. 그는 고려를 자주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황제식 존호인 광덕, 준풍을 사용하며 자신을 황제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송나라의 신하가 아니다. 고려는 독립된 나라이며 나는 그 황제다. 그의 개혁은 백성들에게는 혁신적이었고 호족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또한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하면서 고려의 정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의 이름은 쌍기. 그는 고려 사람이 아니었다. 송나라 출신의 학자이자 정치가, 그리고 고려 개혁의 중심이 된 인물. 이 땅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왕의 나라가 아닌 호족들의 나라일 뿐이다. 나는 이 고려를 바꿔야 한다. 광종은 즉위 후 강력한 왕권을 원했다. 그러나 그는 혼자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광종의 눈에 띈 자가 있었다. 송나라 출신의 학자, 쌍기. 왕권을 강화하고 싶다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호족이 아닌 왕의 신하들이 필요합니다. 쌍기는 광종에게 과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즉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관료층을 만드는 제도였다. 호족들은 자신의 혈통을 믿고 관직을 차지했지만 이제 고려는 능력으로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광종은 이 말을 듣고 고민했다. 과거제를 시행하면 고려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 이에 쌍기는 대답했다. 출신이 아닌 실력으로 벼슬을 얻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신하들이 고려를 다스릴 것입니다. 결국 광종은 쌍기를 중용하고 고려의 과거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그것은 고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되었다. 958년 쌍기는 고려 최초의 과거 시험을 시행했다. 과거 시험을 통해 뽑힌 관리들은 호족들과 달리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었다. 이제 고려의 신하는 호족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새로운 관료들이다. 하지만 호족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대대로 이어온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고려의 정치 구조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광종의 왕권은 더 강해졌다. 고려의 왕은 더 이상 허수아비가 아니다. 이제 고려는 진정한 왕의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나는 능력 있는 자를 원한다.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벼슬을 얻을 것이다. 과거제는 신분이 아닌 실력을 바탕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다. 이것은 곧 호족들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왕에게 충성하는 신진 관료층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광종은 규녀를 통해 불교의 국교화를 실시했다. 규녀는 불교 중에서도 화엄종을 중시했다. 화엄종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강조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차별이 없다. 귀족도 백성도 모두가 같은 길 위에 있다. 그러나 고려의 불교는 여전히 권력층 중심이었다. 백성들은 절에서 기도를 올려도 그 기도는 왕과 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 규녀는 이를 바꾸고 싶었다. 그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불교를 전파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향가를 이용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다. 불교는 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노래로, 삶 속에서 전해져야 한다. 규녀가 만든 향가는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의 불교 개혁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균열의 사상은 왕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려 제4대 왕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그 과정에서 균열을 신임하게 되었다. 왕권은 하늘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광종은 균열을 고려 불교의 중심에 세웠다. 균열은 승과 제도를 도입하여 실력 있는 승려들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불교가 왕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광종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숙청과 강압적인 정책들은 그를 점점 더 고립된 왕으로 만들었다. 그를 지지했던 자들도 그의 공포 정치 앞에서는 두려워했고 고려 내부에서는 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나는 왕권을 세웠다. 그러나 그 왕권은 피로 얼룩졌다. 975년 광종은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뒤 고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광종은 고려 최초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왕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고려는 여전히 호족들의 나라로 남았을 것이다. 그가 시행한 노비한 건법과 과거제 그리고 불법의 국교화는 고려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광종이 없었다면 고려도 없었다. 그는 피로 왕권을 세웠지만 그 피 위에서 고려는 500년을 이어갔다. 광종,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고려 최초의 황제였다. 다음 이야기, 개혁과 혼란 사이에서 사라진 왕, 경종.